지난 영상에서는 연인 사이에서 친밀감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공개,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친밀감의 발달 속도에 대해 다뤘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조심스러울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사람마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식과 속도가 다른 이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심리학적 개념인 개인차와 유동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이해받고 함께 있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친밀감 동기라고 부릅니다. 이 동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몇 번 대화를 나누고 금방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외우고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기까지도 상대방을 천천히 관찰하며 신뢰를 쌓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연애에서도 비슷하죠. 어떤 사람은 소개팅 후 몇 시간 만에 통한다는 느낌을 받고 연락을 자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신중하고 감정 표현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처럼 친밀감에 대한 욕구 자체, 즉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의 강도와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맥아담스에 따르면 친밀감 동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하며 관계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밀감 동기가 낮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감정보다는 독립성이나 일의 효율을 더 중시하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친밀감에 대한 기본적인 동기부터가 사람마다 다르며 이는 친밀감 형성 속도와 깊이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어떻게 가까워지는지에는 애착 유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어릴 적 부모나 보호자와 맺은 관계 방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 반복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 애착형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고 상대방도 자신을 잘 받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편안하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불안 애착형은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까봐 늘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사소한 말이나 표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의 답장이 조금 늦어지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거죠. 회피 애착형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사이 진지하게 생각해볼까? 라고 말하면 그런 얘긴 좀 이르지 않아? 라고 말하며 거리를 두려하죠. 자기 감정을 말하지 않고 혼자 처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처럼 애착 유형은 감정 표현, 신뢰 형성, 갈등 반응 방식에 영향을 주며 친밀감이 자라는 리듬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밀감은 성격이나 애착 유형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심리학자 샤프와 메이슬리스는 친밀감을 잘 형성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3가지 능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관계에 노력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바쁜 와중에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에 반응해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둘째, 친밀한 관계에서 생기는 강한 감정이나 갈등을 감당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싸움을 하면 곧바로 마음을 닫지만 누군가는 갈등 이후 더 솔직해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경험을 하죠. 셋째, 자기 공개와 상호성, 그리고 상대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공감 능력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었어 라고 말했을 때 그랬구나. 그게 그렇게 느껴졌을 줄 몰랐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 이런 반응이 친밀감을 깊게 만드는 연결점이 됩니다. 이 능력들은 타고나는 성격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충분히 학습되고 발달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친밀감은 대부분 서서히 자라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말하지 않고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쌓여갑니다. 이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침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이름, 취미 같은 피상적인 정보를 공유하다가 관계가 깊어질수록 가족 이야기, 상처, 두려움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점차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기 공개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교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쪽만 깊은 이야기를 하면 부담이 생기고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친밀감은 한 번 쌓이면 끝이 아니라 계속 조율되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다시 풀어가는 것처럼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며 친밀감은 유동적으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와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어느 날 우연히 다시 만나서 몇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바로 편안해지는 경험, 바로 그것이 시간이 만든 친밀감의 안정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친밀감이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애착 유형, 성장 환경,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욕구와 표현 방식이 모두 그 사람만의 친밀감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 리듬은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너무 빠르게 다가오면 부담스럽고 너무 느리게 반응하면 서운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속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짜 친밀감은 서로의 속도를 인식하고 그 다름을 조율하려는 의지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리듬이 조금씩 맞아가며 더 깊고 따뜻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열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심리폼이었습니다.